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유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유제약은 기본적으로 그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CMO 시설을 갖고 있어서 자사뿐만 아니라 타사의 제약도 위탁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근데 이 회사가 올해 2024년에 기대가 되는 것은 이 탈모 치료제 쪽에서 나름대로 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쓰였던 그 처방이 이 탈모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또 병원에서 처방이 좀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유제약은 나름대로 이 오히려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보다는 이 탈모 치료제로 이 제약을 좀 밀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좀 시장에서 이제 그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유유제약의 그 CMO 주요 고객들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제약사들은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뭐 두타스테리드 발음 되게 어렵죠. 이쪽에도 또 다른 뭐 유한양이나 이 종근당 같은 대형 제약사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액의 한 74% 정도가 이 제약 쪽, 의약품 유유제약의 그 제약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했고,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도매 쪽이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매출 외형을 보시게 되면 나름 그래도 비슷하게 한 3분기 누적으로 1026억 정도 매출을 올렸었고, 영업 손실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821만 원이니까 굉장히 저조하죠. 겨우겨우 이제 벗어난 정도고. 하지만 전년에 적자에 비해서는 흑자로 전환된 걸로 하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4분기 때 대대적인 수익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영업직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람들 좀 내보내고, 그다음에 잘 안 팔리는 제약들 라인은 좀 축소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 구조정도 일부 단행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쪽은 최대주주가 유원상 대표의 일가족, 친인척 이런 쪽으로 돼 있어 전체 지분의 33.10%가 최대주주 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회사로 평가되고요. 최근 들어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측면은 이 전환사채, 그 31회차 전환사채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 전환 가능 주식 수가 432만 주로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환 가격이 4,305원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주가가 하락해서 뭐 최저 조정 한도까지 내려간다면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주식수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거 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전환사채의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전환사채의 가격 조정이 낮아지는 것은 전환사채에 투자해준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 시장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대량으로 주식을 산 사람이 산 투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투자자는 언제든지 나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서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기존의 시장에서 산 투자자들이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한동훈 테마주의 유유제약의 주식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주가가 아주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승필 전 회장하고 유원상 대표이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콜롬비아대 동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주 급등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 김건희 뇌물 명품 가방에 대해서 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저쪽 그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는 반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윤석열이 그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아주 이제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개장 초에 한동훈 그 테마주들이 대거 급락을 했고, 유유제약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유제약 1후비도 지금 오늘 한 6.5% 정도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유유제약 2후비도 한 6%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유유제약은 7.21%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 열풍을 타는 종목은 그 테마주의 어떤 그 주인공의 어떤 영향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바가 크죠. 그러다 보니 테마주는 불안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를 때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급등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 내려올 때는 아주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죠. 그게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종목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형적인 현상을 이런 테마주들이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테마주들은 떨어질 때 뛰어들어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할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지만 이 테마주에 하락할 때는 바닥을 모르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할 때는, 그 다음 반등이 나올 때는 실적이 좋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겠지만 테마주라는 막연한 묻지마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 가격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리고 실적이 동반돼서 실적에 의해서 기업이 주가가 평가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놓고 봤을 때 적자 회사였습니다. 올해 4분기 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을 회복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숫자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환사채의 최저 전환 가격이 아직은 현재가보다는 현재의 낮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가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유유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정치인 테마주는 앞으로 4월 총선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그 대표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안철수 테마주라는 것도 그 안철수 씨가 뭐 한마디 하거나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으면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죠. 해서 시장 내 이런 정치인 테마주들은 지금 단순히 그게 어떠한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정치인과 특정 그 상장사의 임원이나 오너가 지연, 인연, 학연이 있느냐를 통해서 묻지마로 매매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주가는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이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상승 동력이 떨어지면 바로 급락합니다. 이 유유제약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테마주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매매를 하든 뭐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망설이다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특히나 그렇게 망설여서 뛰어든 분들은 대부분 100% 상투를 잡습니다. 망설이다 뛰어들어서 여기서 잡아버리는 거죠. 잡으면 상투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손실이 굉장히 큰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거 메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환사채 가격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4,3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 이후에나 이 전환사채 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내놓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전환 가격을 더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